어제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수다를 떠는데 오늘 수업하는 학원은 나 포함 3명이 만나는데 3명 중에 나만 오늘 수업해. 너네만 오늘 하거나. 이런 천하의 몹쓸 학원. 너 오늘 끝나고 어디 가? 안 가? 뭔가 오늘 좀 좋은데? 상태가? 뭐지?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뭐가 다른데? 어서 오십시오. 오늘 뭐 할 거냐면 간단하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리고 뒤에 연립 방정식까지 설명 한번 할 거고요. 그거 바탕으로 한 2시간 동안은 숙제하실 거예요. 그리고 숙제하시는 동안에 저랑 시험지 가지고 한 분씩 연담합시다. 자, 미리 저는 말씀드릴게요. 안 혼낼 거예요. 뭐 최선을 다한 결과일 텐데 뭘 혼낼 거 있겠어. 근데 학생들 하는 짓 다 똑같아. 불러 앉혀놓고 고생했다, 잘했다 하면 그때부터 막 울어. 그래,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 첫 시험 보셨는데 어땠어요? 아마 뭘 상상하시든 상상한 것보다 못 봤을걸? 원래 고등학교 시험이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고1 학생들이 첫 시험 결과에 너무 충격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점수를 안 알려줘가지고 모르는 분이 거의 더 몰라. 쟤도 몰라. 쟤도 안 알려. 너 어디서 시험지? 채점했어? 나한테만 안 알려준 거구나. 앞으로 올려나가시면 되죠. 원래 동아고 시험 보면 (50점) 받기가 힘들어요. 원래 힘들어요. 중학교 때 막 90점 맞고 99점 맞고 100점 맞던 그 시험지가 아니야. 원래 50점 받기가 되게 힘들어. 원래 처음 보면 30점, 40점? 원래 그 점수 받아. 근데 거기서 이제 2가지 사람이 있죠. 올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 점수를 보고서 사실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좌절하는 사람이 맞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간혹 가다가 몇몇 학생들은 점수를 올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첫 시험 못 보셔도 괜찮아요. 아무리 못 보셔도 괜찮은데 사실 2번째 시험 점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말고사 점수. 기말에 점수가 오르는 경험을 한 학생들은 이 학기가 굉장히 편해요. 예를 들어 네가 첫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받았어. 근데 기말고사를 봤는데 기말고사 점수가 막 많이 오르지도 않아. 뭐 한 65점 정도를 받았다고 치자. 많이 오른 건가? 뭐 해서 처음에는 뭐 3등급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2등급이 딱 됐다고 치자. 그러면 정말로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으면 애가 약간 눈이 맛이 가요. 그 말눈광이라고 하죠. 맑은 눈의 광인처럼 애가 막 눈이 맛이 가서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올리면 자기가 1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희망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숙제를 안 내줘도 자 얘들아 숙제 50문제야 했는데 다음 시간에 막 150문제 풀어오고 이런 애가 있어요. 이제 지가 조바심이 나니까. 원래 다이어트 할 때도 그래요. 내가 한창 다이어트가 뭐가 힘드냐면 다이어트가 해본 적 없죠. 니들이 뭔 다이어트를 해봤겠어. 나 같은 돼지나 하는 거지.
다이어트가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딱 시작을 해. 예를 들어 내가 딱 정말 꾹 참고 2주를 했어. 그럼 내가 살이 빠졌을 거 아니야. 내가 살 빠진 몸무게를 딱 보는 순간 그때부터 식욕이 뚝 떨어져요. 왜? 재밌거든 그게. 살 빠지는 게. 와, 내가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게 사실 되게 즐겁거든. 그래서 그 주변에서 야, 너 요새 너무 적게 먹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 아, 그래도 요 정도 먹어야지. 한 입만 먹어봐. 아, 괜찮아. 다 거절하게 돼 있어요. 왜? 재밌거든. 재미로 하는 거거든. 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재밌거든. 해서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 특히 동아고 친구들은 동아고가 잔인하다 그래야 되나? 이거 조절을 되게 잘해요. 중간고사 때 서술형, 논술형 50점을 줘서 점수를 아주 막 폭삭 떨어뜨려 놓고 기말고사를 올 객관식을 봐. 그러면 애들이 찍어 맞추는 것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점수가 오르게 돼 있어. 한 사람당 무조건 10점에서 15점 정도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 그래서 네 점수보다 플러스 15 되잖아? 그러면 잘 본 거 아니야. 보통 그 정도는 올라가. 그래서 요 장치를 되게 잘 쓰는 학교지 않나. 어, 어. 이 학생이 적게 와서 좋아해야 되나? 혜간, 정지우, 이시연, 서아름. 책 펴보실래요? 오늘 다룬 제목은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워요. 고차 방정식이랑 연립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고차 방정식이라 해봤자 딱 3차랑 4차까지만 배웁니다. 5차, 6차, 7차 이런 거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만 풀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을 잘 하시려면 뭘 잘해야 되냐? 2차부터 잘 하셔야 돼요. 2차부터. 지금부터 설명 시작할게요. 자, 3차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왜? 센 책 교사용밖에 없는데, 센 책이 없는데. 잠시만, 너희들의 소중한 시간 친구를 위해서 3분만, 5분만 할애해 줄 수 있겠니?
오늘부터 오기로 한 우리 반 남학생 시간이 안 맞아서 옆반 갔어. 일단 여러분 3차 방정식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3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없습니다. 3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없어요. 근데 또 웃긴 게 구글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뭐가 나오긴 할 거야. 아, 저렇게 틀렸네. 근해 공식 있는데 있긴 있는데요.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 수준에선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해 공식이 없어. 그럼 우리 기억 한번 해보자. 근해 공식이 언제 쓰는 거더라? 근해 공식 언제 써? 2차 방정식에서. 그럼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에서 이거 근해 공식 써서 푸니? 아니잖아. 그치? 그럼 근해 공식 언제 써? 그렇지. 정답이야.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쓰는 거야. 근데 근해 공식이 없다는 게 뭔 말이냐면 3차 방정식 문제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 출제돼.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야.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문제를 시작할 수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3차 방정식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옆에 가서 그래요. 인수분해 돼.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약간 확신해가지고 아 그래요? 해볼게요? 하고 막 지 혼자 인수분해. 그 확신이 없으니까 애들이 도전을 못하고 가만히 멈춰있는 겁니다. 인수분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인수분해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예를 들어 인수분해를 했는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치자. 참고로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뭘로 하니? 조립제법으로 하잖아.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면 돼. 근데 인수분해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해서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지.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는 뭐야? 둘 중에 하나는 0인 거야. 그죠? 그래서 왼쪽 게 0이거나 아니면 오른쪽 게 0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지. 자, 이 메커니즘을 천천히 이해하시면 좋아요.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지. 그런데 태희야, 우리가 이런 노란색을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 몇 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얘를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규림아, 우리 주황색도 방정식이라 그러거든? 이런 걸 몇 차 방정식이라 불러?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러면 윤주야, 1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나와? 1개 나와. 그지?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그래서 3차 방정식은 근을 몇 개 가져? 얘는 근을 3개 가져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2차 방정식에서 뭐 배웠던 공식 같은 거 많단 말이야. 여기서 막 판별식 같은 것도 배웠고, 그치? 근해 공식도 배웠고, 그리고 켤레근이라고 기억나? 켤레근도 배웠고, 그쵸? 그런 2차 방정식의 속성들을 3차 방정식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3차 방정식 안에 2차 방정식이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의 속성들도 다 속속들이 아셔야만 풀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그래서 힘듭니다. 중간고사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 그럼 기말고사 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연계가 다 되거든. 그리고 제가 많이 강조 드리는 편이긴 한데 정말 많이 강조 드리는 편이긴 한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를 놓으시면요. 뭐가 문제냐면 고2, 고3이 정말 힘들어요. 고2, 고3. 정말 미친 듯이 힘들거든요. 어제도 한 여학생이랑 제가 수업을 했어요. 엊그제구나. 엊그제 둘이 딱 수업을 하는데 뭐 이런 여기까지 얘기해 줬나? 그 학생은 이제 중학교를 일반적인 중학교를 안 나오고 대안학교를 나왔거든요. 뭐 부모님의 교육관 소신이 있으셔서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 너네만큼 막 일반 중학교만큼 막 국영수 이런 학업 위주로 가르치지 않아. 약간 체험 위주의 이런 걸로 가르치지. 그래서 애가 중학교 수학을 잘 몰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고2 수학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삼각형으로 잠깐만 물어봤는데 니들도 모르면 어떡하냐?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랑 얘의 비율이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얘 대 얘 비율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학교 때 배우는 이런 지식들이 없으면 또 나중에 고2 가서 힘들어요. 왜냐면 수학은 하나하나 이렇게 벽돌을 쌓는 학문이기 때문에 내가 고1 때 벽돌을 안 쌓았으면 그 위에 허공에다가 고2 걸 쌓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해서 올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된다. 기본적으로는 이래. 제일 중요한 거 뭐? 인수분해 된다는 거 기억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곁다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정말 가끔 가다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3차 방정식이 문제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 100% 이걸로 풀라는 겁니다. 3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있어. 어디서 들어본 멘트지?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계 써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2차 방정식에도 있어. 비슷하게 3차 방정식에도 있는데 3차 방정식 한번 보자. 얘를요. 제가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다고 칠게요. 인수분해를 해서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쳐. 그럼 내가 오른쪽에 옆에 는 0을 달았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을 찾아라 그러면 이 방정식의 세 근이 뭐가 나와? 그렇지. 근이 뭐야? 대입해서 0 되는 거. 여기다가 몇 대입하면 0 돼? 알파 대입하면 0 되지. 해서 여기서 나오는 세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20과 20은요. 보시면 쟤는 최고차항 계수가 몇이죠? A죠. 여기는 몇이죠? 1이죠. 해서 그거 맞춰주려고 여기다가 A까지만 곱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전개하셔서 쟤랑 계수 비교를 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분배 법칙 하셔가지고 쫙 전개한 다음에 계수 똑같겠지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결론만 적어드릴게요. 결론만. 우리 2차 방정식에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할 때 내가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로 못 읽게 했잖아. 이거 알파 베타라고 읽지 말라 그랬잖아. 그쵸? 부르는 용어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에서도 저는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를 한 개씩 곱한 거라고 저는 부르고요. 얘를 두 개씩 곱한 거, 얘는 세 개씩 곱한 거라고 저는 부르는 편입니다. 해서 한 개씩 곱한 거랑 두 개씩 곱한 거랑 세 개씩 곱한 거를 계수 보고 빨리 찾자라는 겁니다. 원리 되게 비슷해요. 외우기 쉽게 알려줄게. 자, 분모는 전부 다 A입니다. 항상 첫 번째 걸로 들어가고요. 분자가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외우는 건 어렵지 않죠? 하나, 둘, 셋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다만 부호가 마, 뿔, 마 이렇게 순서로. 더 있으면요.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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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불 계속 이렇게 가시거든요. 만약 우리가 10차 방정식 같은 걸 한다고 쳤을 때 얘는요. 뭐랑 비교해서 외워두시면 좋냐면 4차랑 같이 비교해두시면 좋아요. 4차가 잠깐만 내가 4차까지 적어놓고 나서 필기하라고 해줄게. 4차 방정식이 있어. 4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에게?
4개겠지? 내가 이름 지어볼까?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감마 다음에 뭔지 아니? 응? 감마 다음에 뭔지 아니? 처음 들어? 감마 다음에 델타라고 하는 거 있어. 델타. 이렇게 4개의 근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고 하는 거냐면 하나씩 곱한 거. 응? 그럼 규림아 졸리죠? 아니야? 왜 그래? 그 다음은 자 2개씩 곱해볼게요. 그럼 얘네를 가지고 2개씩 곱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종류를 대답하시면 돼요. 뭐 있니?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그리고 베타, 감마, 베타, 델타, 마지막으로 감마, 델타. 이렇게 있겠죠? 2개씩 곱한 건? 3개씩 곱한 건요?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알파, 감마, 델타,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있어요. 4종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4개 곱한 건? 이거 다 곱한 거지 뭐. 이거 다 곱한 거 딱 한 종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 개수 보고 찾아볼까요? 참고로 여러분 이거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뭐게? 뭐분의 뭐? A분의 B예요. 몇 분의 몇? A분의 C예요. 몇 분의 몇? A분의 D예요. 몇 분의 몇? A분의 E가 되고요. 그리고 부호도 외우기 쉽게 항상 첫 번째부터 뿔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5차 방정식 해가지고 밑에 또 하나 더 있었으면 그때는 다시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요게 사실 어떤 규칙이랑도 다 맞물리는 거냐면 2차 방정식도 다 맞물리는 규칙인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은 그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럼 한 개씩 곱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 2개 곱하면 알파 베타. 그리고 그게 순서대로 개수도 A분의 B, A분의 그 다음 거 C 이렇게 됐던 거죠. 부호도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맞불 가는 거야. 이해되니? 2차, 3차, 4차 다 같은 규칙성이라는 거 알겠어? 5차, 6차, 7차도 그래. 4차 저것만 놓으세요. 책이 없을 테니까 저것만 놓으세요. 적고 외우지 마세요. 그래도 애들 착해. 어디니? 물어봤더니 오늘 수업 없는 줄 알았대.
어제 팬더맨스 유튜브에 동아고 1학년 중간고사 해설 강의 올라갔거든요. 집에 가서 검색해서 누르시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보실 필요는 없고요. 들어갔다가 뒤로 가기 한번 누르고 다시 들어갔다가 뒤로 가기 한번 누르고 조회수 5개씩만 올려놔요. 알겠죠? 너무 낮으면 제가 창피하니까 조회수 5개만 올려주세요. 지워도 돼? 네.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니?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뭐 이게 4고 이게 1에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막 이런 거 구해야 될 것 같지 않아? 네. 해서 우리 곱셈 공식이랑도 엮어서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곱셈 공식 까먹으시면 안 돼요. 책을 보시면요. 66쪽이죠. 66쪽에 제가 지금 3차 방정식의 근과계 수화의 관계 알려드린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적혀있죠. 근데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은 사실 3차 방정식이 갖는다기보다는 누가 갖는 거냐면 이 3차 방정식 안에 들어있는 누가? 2차 방정식이 갖는 성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제가 항상 수업할 때 그랬잖아요. 2차 방정식에서 켤레근을 쓰는 건 못 쓰는 사람은 없어. 야, 한 근이 1 플러스 2i래. 그럼 나머지 한 근 뭐야? 1 마이너스 2i요. 이거 대답 못하는 사람은 없어. 다만 언제 쓸 수 있고 없는가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또 더러운 얘기하게 되네. 응가를 싸는 법을 모르는 표정 봐.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하는 거야. 교실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3차 방정식도 한번 읽어만 보실게요. 자,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적혀있고 거기 동글뱅이 번호로 1번, 2번 적혀있는 거 보이니? 여러분은 밑줄을 어디에 치셔야 되냐면 학생들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 빈칸 뚫어놓은 거 있죠? 여러분 혹시 빈칸 안 적혀있습니까? 노란 거에? 안 적혀있어요? 니들이 적으면 되겠네? 노란색 빈칸에 뭐라고 적을래?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뭐라고 적을래?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라고 적을 거 아니야, 반대로. 그리고 애들은 그게 노란색이 중요한 줄 알아요, 멍청이들은. 뭐가 중요한 거야? 그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밑줄 치셔야 돼요. A, B, C, D가 유리수일 때에 밑줄 쳐두셔야 돼요. 저럴 때 우리가 켤레근을 쓸 수 있어요를 아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밑에 줄도 A, B, C, D가 네모 하나는 채웁시다. 네모 하나는 혹시 뭐 들어갈까요? 실수라고 적으시면 돼요. A, B, C, D가 실수일 때 I가 들어간 켤레근을 쓸 수 있어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차 방정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오메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오메가 정말 잘 아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번 중간고사 범위 때 알고 계시면 훨씬 좋았었긴 해요. 이번에 동아고 기출문제도 보시면 그 두 번째 페이지 여기 있는 건데 얘가 몇 번이지? 10번. 네, 10번. 10번 문제가 무슨 Z랑 뭐 Z 바분의 뭐 이런 거 하는 거였는데 얘네가 사실은 다 오메가였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성질 아는 사람은 그래도 훨씬 더 마음을 조금 가볍게 푸셨을 것 같아. 자, 오메가가 뭐냐면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요 3차 방정식을 푸시면 근이 몇 개 나와? 근이 3개가 나와. 그 중에 저는 해봐서 알기 때문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실근 하나 나오고 허근이 2개가 나와. 이 중에 저 허근이 너무너무 유명한 애여서 별명이 붙은 거예요. 제 별명이 뭐예요? 응?
아, 전학원에선 다들 저를 차은우라 불렀는데 여러분은 모르시는구나. 맨날 애들이 차은우 선생님, 차은우 선생님, 쌤 차은우 닮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표정 짓지 마. 나도 안 닮았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일부러 싫어하니까 더 매기려고. 내가 차은우 부르면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하면 일부러 더 놀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허근이 너무 유명해서 별명이 생겼는데 그 별명이 오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오메가에 대해서 좀 봐요. 일단 필기하지 마시고 제 설명을 다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필기를 할 건데 나중에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자, 이 한번 계산해보자. 제가 3차 방정식은 무조건 뭐 된다 그랬습니까? 인수분해 된다 그랬죠? 인수분해 볼게요. 1 넘겨.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겠니? 나 직보하는데 이거 인수분해 못하는 애 봤다? 직보날? 시험 전날에? 쉽지 않아.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 다음에 이렇게 적는 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뭘 좀 싫어하냐면 이거 2차 방정식 풀잖아.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 다음에 이렇게 적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논리가 없어. 걔는 수학을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하는 애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긴 거 있으면 1이었는데 라는 습관인 거야. 근데 들어봐. 사실은 원래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x는 1과 2가 나와요 사이에 뭔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얘랑 얘를 곱해서 0이 됐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야? 0이지. 그럼 x-1이 0이거나 아니면 x-2가 0인 거지. 그리고 이걸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도 보세요. 얘랑 얘랑 곱해서 0 됐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 0이거나 x-1이 0이거나 아니면 이 2차식이 0이거나. 늦게 왔으니까 자네한테 물어볼게요.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자, 그럼 요 1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하나 나오거든요. 눈에 보이죠? x는 1. 그럼 얘는 실근이야, 허근이야? 실근이지. 그러니까 요 녀석이 이 실근 말하는 거고 이건 1이야. 이 실근 구해놓은 건. 근데 요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 될 것 같니? 안 되겠지. 인수분해 안 되면 뭐 써야 돼? 근해 공식을 써야지. 해서 근해 공식을 써서 한번 구해보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와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따로 적어드릴게요. 사실 오메가는 너무너무 유명한 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숫자까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숫자로 딱 봤을 때도 오메가네? 라고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여기서 나온 이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른다.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오메가 바라고 불러요. 켤레복소수잖아요. 누가 나한테 질문할 수 있어. 오른쪽이 오메가일 수도 있지 않나요? 맞아. 얘를 오메가라고 불러도 돼. 둘 중에 누구를 오메가라고 부르는 건 상관이 없어. 얘를 오메가라고 불러도 돼. 그럼 얘는 오메가 바겠지? 지금부터 오메가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오메가가 나머지 한 허근은 오메가 바가 되겠죠. 오메가가 이 3차 방정식의 근이죠. 제가 근 알려주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대입하라 그랬어. 그럼 저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겠지. 2번. 근데 오메가는 따지고 보니까 이 오메가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지. 2차 방정식 풀면 근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얘를 2차 방정식에도 대입해 볼 수 있겠지.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세 번째. 2차 방정식에서 근 두 개 알려주면 이걸 제일 많이 했어. 뭐 했지 우리? 근 하나 알려주면 대입했는데 두 개 알려주면 뭐 했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 두 개 알려주면 뭐해? 근거계수의 관계지.
자, 두근의 합 구해볼까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몇? 뭐야, 중간고사 끝났다고 같이 기억도 날렸어? 뭐야, 포맷했어? 왜 그래? 두근의 합 몇이야? 마이너스 1. 두근의 곱 몇이야? 1. 이 정도 찾아주시면 돼요. 사실 숨겨진 5번 공식이 있긴 한데요. 제가 한번 보여는 드릴게. 자, 여기서요. 얘 반대편으로 넘기면 오메가 반은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똑같지? 근데 이걸 두 번째 줄에서 얘를 반대로 넘기잖아요? 요거 반대로 넘긴 거 한번 읽어봐요. 자, 불러봐. 요거 반대로 넘긴 거 불러봐.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아요. 요 중간에 가리고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다. 숨겨진 5번 공식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쓰시는 빈도가 너무 낮아서 너희들은 굳이 외우진 않아도 돼. 이거 책에 다 적혀 있어.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면 이거를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달달 외우는 애들은 살짝 꼬아서 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예를 들어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몇일 것 같아요? 그럼 애들 저거 뭐지? 막 앞에 찾아봐. 근데 앞에 찾아봐도 없어. 이런 거 적혀있는 책은 없어. 아무 책에도 적혀있지 않아. 찾아봐. 없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막 난리가 나. 그럼 요 공식인가? 여기서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막 집어넣어야 되나? 막 하는데 사실 여러분 개념 자체가 되게 쉬워요.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3차방 정식의 근이니까 대입한 거 아니야. 오메가 바도 근이잖아. 그럼 오메가 바도 저다 대입할 수 있잖아.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얘 1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수학이 점점 쉬워지고 외울 게 적어지는데 내가 하나씩 이해를 못할 때마다 점점 하나씩 외울 게 늘어가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이라고 물어봐. 이거 몇이야? 몇일 것 같아? 0이지. 그렇지 않겠니? 오메가 바도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2차 방정식에 대입할 수 있겠지. 참고로 지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집에 가서 다시 보세요. 앞부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걸 필기할 건데 요거를 하나 더 적을 거거든요. 해서 공간 여유분 두시고 자, 요거 필기하세요. 요거 2번 적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잠깐만 지금 필기할 때 뭐 필기하시면 되는데 보고 적으면 되는데 웬만하면 보고 적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쭉 읽은 다음에 머릿속으로 외워서 네가 스스로 적는다고 생각하고 필기하세요. 지금 보고 그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번 쭉 읽고 아 맞다 저랬었지 하고 외운 다음에 쓴다고 생각하고 책은요? 너도 책 없어? 잠시만. 시험지는 있죠? 아니 핑계를 대자면 제가 상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적을 안 보내주니까 상담 전화를 못했잖아요. 응? 조용히 해 마이. 상담 전화 해야 되는데 니들 때문에 못한 거야 정말. 응? 나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일본 가야 되는 바람에 오늘도 일찍 자야 돼서 오늘도 상담 전화 못하는데 정말 다 너희 탓이야. 죄송한데 저 진짜 바빴어요. 저 해설 영상 4개 찍었거든요. 태어나서 한 시험 보고 4개 찍는 거 처음 해봐.
다시 하나만 먹었구나. 실수로 하나만 먹었어. 잠깐만, 하나 더 먹을까. 아, 생각해보니까 저건 책에 적혀있다, 그죠? 근데 한 번 더 적으세요. 자, 잠깐만 들어봐. 세상엔 두 가지 사람이 있어. 오메가의 성질을 외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못 외우는 사람이 있어. 난 어떤 부류일 것 같아? 나는 못 외우는 사람이야. 해서 나는 매번 오메가의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어.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오메가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드실 줄 알아야 돼요. 왜? 오메가 공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반에 동하고 다니는 그 여자 시연이 있어. 이시연. 근데 저 옆반 가면 동하고 다니는 여학생 이시연이 하나 더 있어. 그럼 얘네는 둘 다 시연이잖아. 둘이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오메가가 하나 더 있어. 들어봐. 그 옆에 공간에다가 이렇게 적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봐. 여러분 이식은요. 이식이랑 이식은 서로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에요? 다른 식이겠죠? 그럼 당연히 근도 다른 게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다른 숫자가 나오니까 가지고 있는 성질도 다르겠죠? 근데 문제는 이름이 똑같아요. 자, 요거 풀면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 나오거든요?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실근, 허근이 여기서 나오는 실허허랑 다른 숫자예요. 그런데 이름은 똑같아요. 우연히. 얘도 오메가예요. 여기서 참고로 실근은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고요. 요렇게 세 개의 근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시면 되냐? 이 오메가의 성질을 찾아 만드시면 되는데 구성은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다르게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지? 내가 안 적어줘도 직접 만들 수 있겠지? 봐봐. 이쪽에서 뭐 했어? 넘겼네. 그럼 쟤도 넘기면 되잖아. 그 다음 뭐 했어? 인수분해했네. 그럼 쟤도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자, 직접 만들어 적으세요. 옳지, 잘한다. 플러스. 아직 왼쪽 거 하고 있는 거죠? 네. 응, 얼른. 어? 아, 아니네. 새 거 하고 있네. 네. 어허이, 설 아름이 내가 분명히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나? 요 줄 건너뛰는 거. 빙고. 저처럼 5번째 줄까지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4번째까지만 적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실력 좀 올라가면 그때 5번째 줄 하면 돼요.
15분 안쪽으로 끝내고 싶다. 빨리 끝내고 싶다. 빨리 끝내고 싶다. 내일 이 시간쯤이면 딱 도쿄에 도착했겠다. 선물 사올게. 뭐 사올까? 뭐 갖고 싶어? 일본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죠? 스무? 어? 곤약 젤리. 네, 곤약 젤리 접수. 뭐 항상 똑같아. 야, 뭐 갖고 싶어? 곤약 젤리랑 녹차 케이크 사오래. 맨날 똑같아. 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오메가가 나와요. 이 오메가의 성질은 이쪽 얘네랑 달라요. 여기서 오메가 성질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 몇 대? 얘는 마이너스 1 되는 애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 되는 거야. 세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만약 이거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자신 있으면 외워. 나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얘네 둘을 헷갈리지 않겠다 하는 자신이 있으면 외워. 아 근데 난 자신 없더라고. 겁나 헷갈려. 이름도 똑같아. 이거 다른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 아, 이 플러스 있던 건가? 아, 졸라 헷갈려. 전 그랬다. 지워도 될까요? 근데 그래도 보통 책에는 x세제곱이 1인 거랑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둘 다 적어주는데 얘는 좀 특이하다. 얘는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식을 아예 안 적어놓네요. 얘 책에.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보통 적어놓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3차 방정식 얘기는 끝났습니다. 우리 리뷰 한번 해볼까요? 3차 방정식에서 제가 딱 3개밖에 안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근해 공식 없다. 무조건 뭐 된다?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 근각의소의 관계 계산하는 법 알려드렸고, 세 번째, 오메가 알려드렸어요. 끝. 4차 방정식으로 넘어갈 건데 4차 방정식은 할 얘기가 더 없어요. 더 없어요. 4차 방정식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혹시 주말에 수학학원 말고 또 다른 학원 가시는 분 어디 가요? 오메가? 아니구나. 이제 4차로 넘어갈 건데 4차 방정식은 뭐 딱히 제가 이렇게 개념 정리해 드릴 것도 없고 딱 문제 2가지 유형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보기차식이라고 있어요. 보기차식. 복 무슨 뜻이야? 맞아. 두 개. 복수형 할 때, 영어 단어에서 복수형 할 때 2차인 게 여러 개 있는 식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 여러분 4차를 보시면요. 4차는 2차가 2번 곱해진 거죠. 그리고 6차를 보시면 6차는 2차가 몇 번 곱해진겨? 3번 곱해진 거잖아. 그러면 8차는 4번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짝수 제곱은요. 전부 다 2차식 여러 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차식이 뭔 말이냐면 지수가 짝수 지수만 있는 방정식을 보기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기차식 인수분해 할 줄 알면 되는 건데 참고로 동아고 논술형 4번 네, 이번 시험에도 보기차식 인수분해 나왔었죠. 자, 인수분해 해보렴. 좀 쉬운 걸로 갈게. 미안하다. 조금 쉬운 걸로 갈게. 조금 쉬운 걸로 갈게. 자, 인수분해 해보렴.
이게 인수분해 단원이랑도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야. 인수분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노란색 잘 참고하시고, 참고로 니들은 여기서 일로 바로 오면 안 돼. 니들은 더 천천히 해야 돼. 난 결론좀만 적어준 거고. 이거 뭐 되니? 완전 제곱식.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합차 공식 한 번 더까지 해서 이렇게 와야 돼. 자, 직접 해 지금. 다 하신 분들은 다음 거 한번 해보십시오. 얘는 눈에 잘 안 보이는 편이에요. 제곱이 아니지. 미안하다. 내 제곱인데 잘못 적었다. 그래도 위에 문제 풀고 연달아 풀면 풀만한 것 같아. 힌트는 완전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 합차 공식이 돼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생긴 완전 제곱식에다가 얘 EXY 더해주면 되는 거죠. EXY 더하고 빼기 EXY 하고 이렇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시험 전에 요거를 어떤 반에서 설명하면서 이 방정식이 이 인수분해가 워낙 유명해서 또 별명이 있어요. 원래 수학에서 유명한 애들은 다 별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생제르망 방정식이라고 해서 생제르망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애들이랑 농담처럼 아니 뭐 이딴 거에까지 이름을 붙여 막 이러면서 농담을 했는데 그게 진짜로 시험에 나왔잖니? 그거 우리 반 아니지. 그렇겠지. 우리 반 아니지. 시험에 나왔잖니? 니네 논술형 4번 기억나니? x 4제곱 플러스 y에다가 딱 1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요거 인수분해해서 막 풀어라 하는 거 논술형 4번이었죠. 제 해설 강의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만 지루해도 조금만 참아줘.
혹시 인터넷 짤 중에 그거 알아요? 어떤 애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갈려 있는데 왼쪽에선 이겨야 한다 하고 막 엄청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어. 근데 오른쪽에는 히히 하면서 발가락으로 딸깍 하는 거 딸깍 아세요? 얘들아 인터넷 좀 해. 공부만 하지 말고 하루에 틱톡 1시간, 릴스 1시간, 쇼츠 1시간, 하루에 3시간은 인터넷을 해야지. 공부밖에 못하니까 이런 거 공감대를 못. 그래서 약간 전 이번에 동아고 시험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3개가 연달아 배점이 4.1, 4.1, 4.2점이었거든? 진짜 어려운 그 마지막 3문제가 이거 다 더하면 몇 점이야? 12.4점이잖아. 이거 3개 다 맞추면. 근데 나중에 논술형 4번을 보시면 논술형 4번 요거 인수분해하는 거 있죠. 요거 한 문제 배점이 12점이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문제 맞춰야 한다. 와 계산 어떻게 하지? 진짜 어렵다. 이거 풀 필요가 없어요. 오른쪽에 요거 딸깍 한번 하면 바로 나오거든. 같은 점수가. 그래서 사실 서술형은 봤어야 된다. 요거랑 보기차식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요렇게 보기차식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 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상반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상반방정식이 뭐냐면 어때? 요거 딱 한 개 보면 느껴지나? 저래서 상반식이구나. 느껴져? 개수가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혀 있어요. 1, 1, 3, 3 이렇게 가운데 기준으로. 이런 걸 상반식이라 그러는데 상반식 푸는 거 제가 푸는 거 한번 구경하세요. 이거 x제곱으로 묶으셔서 그럼 안에 거 적어보면 x제곱 되겠죠? 전개해서 4차 되려면 얘를 먼저 적으시면 좋아요. x제곱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질문하자. 지우야 이거 뭐라고 적어야 돼? 3x라고 적어야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적어야 돼? x분의 3 이렇게 되죠? 그걸 3으로 묶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3x 더하기 x분의 3. 마지막으로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눈썰미 좋으시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아직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인가? 이 다음에 치환하셔야 돼요. 치환을 할 건데 요거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애를 여러분 좋아하시는 알파벳 아무거나 치환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t가 되고요. 근데 얘가 t제곱이 아니에요. 요거 t제곱 아니에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너무 어려워? 요거 양변 제곱해봐. x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식이잖아. 요거 제곱하면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고 오른쪽은 t제곱이죠? 그럼 저 동그라미 친 건 뭐야?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2예요. 해서 요런 식으로 막 인수분해해서 푸는 문제가 하나 있어. 요런 걸 상반식이라 그래. 4차 방정식에서는 요 2개 정도만 하면 되고 참고로 이것도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저 정도만 할 줄 알면 충분히 괜찮아. 이번 교시 안에 연립방정식까지 끊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할게요.
가끔씩 그 친구들 남자 자기 아는 친구 없는 걔도 아는 친구 맞나? 나는 그 아들의 친구 아들의 친구 저기 근데 문제가 문제가 그렇네. 졸려.
제 인스타 많이 팔로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여행 간 거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자랑하고 싶어요. 많이 팔로우 부탁드려요. 자, 연립방 정식 볼게. 연립방 정식 별로 안 중요해.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가 있고 등호가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 그래. 방정식의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거든. 미지수 있어야 되고 등호 있어야 되고 방정식이라 그래.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여러 개를 적어두고 자, 다른 숫자라는 의미에서 여기다가 점 붙였어요. 자, 방정식을 이렇게 두 개 적어두고 앞에를 이렇게 묶어두면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 연립방정식이라 그래. 사실 단어 뜻은요, 되게 심플하고 직관적이거든요. 연립이 뭐예요? 연달아서, 연속으로, 세울 립자예요. 연달아 세웠습니다. 연달아 식을 적었습니다. 이런 뜻밖에 안 돼요, 연립방정식은.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해석하셔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이 뭐 하는 건데요? 연립방정식이 뭔데요? 두 방정식의 우리 보통 방정식에 뭐 찾아요? 근을 찾죠. 두 방정식의 공통인 근을 찾는 걸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공통해라고 하죠. 여기서는 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공통인 해를 찾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다가 넣어도 참이 되고 여기다가 넣어도 참이 되는 그런 숫자 값을 찾는 걸 연립방정식이라 그래.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그래프로도 해석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요, 1차 연립방정식이라 그래요. 왜냐면 두 식이 모두 다 1차식이잖아요. 근데 봐봐, 지우야. 얘는요, 저 위에 있는 얘는요, 1차식이면요, 이걸 함수, 그 좌표평면에다가 그림으로 그리면 무슨 모양이 되는지 아세요? 직선 모양이 돼요. 우리 이거 1차 함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게 직선 모양이 되니까 우리가 이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러거든. 여기는요, 얘도 직선이죠. 잠깐만. 아, 이거 여기 단어는 아니다. 아, 이거 뒷단어 설명인데 내가 미리 하고 있었다. 아, 죄송해요. 지워버릴게요. 아, 이거 뒷단어 설명이구나. 여기 단원에 맞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 중간고사를 공부하시면서 깨달은 친구들도 몇몇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1차식을 하나 딱 던져주는 경우에 이 1차식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문자의 개수를 줄여주는 도구로서 활용하렴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 제가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x 플러스 y는 4라고 적힌 식이 있고 그리고 뭐 x제곱 더하기 y는 7이라고 적힌 식이 있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몇 차식? 1차식. 몇 차식? 2차식. 그럼 여러분 이 1차식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y는 4-x라고 반대편으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밑에 줄에 있는 y에다가 대입해주면 문자가 한 종류 줄어든다고요.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는 3. 7. 그럼 요거 반대로 넘기면 x제곱 이렇게. 원래 인수분해 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인수분해해서 마저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립방정식에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1차식이 정말 중요해요. 1차식이. 얘가 진짜 중요해요. 얘가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식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애를 만나게 되거든요.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1차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 만들어 내서라도 푸셔야 돼요. 1차식이 없으면 연립방정식 못 풀어요. 1차식을 만들어 내서라도 풀어야 돼요. 제가 예시를 보여줄게요. 몇 차식? 2차식, 몇 차식? 2차식. 이런 유형인 거죠. 얘는 1차식이 없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 어떻게? 위에 거를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 2y 곱하기 x 플러스 y가 0이죠. 그럼 얘랑 얘를 곱해서 0이 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겠네? 그럼 왼쪽 게 0이 되려면 x가 몇이랑 같아야 되지? x가 2y랑 같아야 되지? 오른쪽 게 0이 되려면 x가 몇이랑 같아야 되지? 마이너스 y랑 같아야 되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 몇 차식? 이제 1차식 생긴 거야. 그럼 이제 이 1차식을 다음 거에다가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차식을 만드는 게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넘어갑시다. 자, 18번으로 와봐. 18번. 18번. 요 정도가 3차 방정식 처음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야. 문제 한번 읽어볼게. 이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2고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죠? 2차 방정식이랑 기본적인 법칙 자체가 똑같아요. 근 알려줬으니 뭐예요? 갖다 대입하세요. x에다가 2 한번 대입하세요. x에다가 2 대입하면 k 몇 나오니? k 마이너스 9 나오지? 그럼 이제 k를 아시니까 이 전체 식을 한번 새로 적어 봅시다. 이제 k 없이 깨끗하게 새로 한번 적어 볼게요. 나중에 출산율이 점점 줄어서 학생이 줄어들고 학원이 망하면 내가 나중에 직업을 잃으면 그때는 사이비 교주가 한번 돼보고 싶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 혹시 불교이신 분? 없어? 이슬람교? 없어? 나 그럼 아멘 해도 되지 수업 시간에? 예. 뭐 딱히 제가 기독교에 엄청난 애정이 있는 건 아니야. 나 사실 어젯밤에도 우리 아내랑 싸웠어. 아 싸운 건 아니고 이제 뭐라 그래야지?
교리에 대해서 서로 막 갑론을박을 펼쳤어. 우리 아내는 기독교거든요. 좀 거기는 독실해요. 근데 나는 약간 천주교고 되게 얕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아내한테 어제 물어봤어. 아니, 왜 기독교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냐?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근데 만약에 그럼 세상에 기독교인이 있을 거고, 이제 비기독교인이 있는데, 뭐라고 적어야 돼? 기독교인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이 진짜 엄청 착한 사람이라고 치자. 선한 사람. 평생 동안 나쁜 짓 해본 적 없고 부모님께 효대하고 착한 짓만 해본다고 치자. 그럼 이 사람들은 굳이 종교가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걸로 대화를 나눴는데 나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나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기억이 안 나네? 자, 어쨌든 우리는 무슨 믿음이 너 교회 다니죠? 그럴 것 같아. 왠지 기억이다. 교회를 가서 보충을 못 온다고 했던 기억이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 무슨 믿음? 인수분해 된다는 믿음. 인수분해하렴.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하렴. 특히 여러분 한 근이 2라는 거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되게 조립제법 하기가 쉬워요. 2로 조립제법 하시면 돼요. 2로 조립제법 하셔서 인수분해 해보세요. 거기 엄청 흔들리지. 좀 그래. 이로 한 번만 하면 돼. 뭐 여러 번 안 하는 거야. 한 번만 하면 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나올걸? 그지? 3차 방정식은 근을 몇 개 가죠? 3개 가죠. 그 중에 하나가 2인 건 알아. 그리고 그 2는 어디서 나와? 여기서 2라는 근이 나오는 거지? 그럼 나머지 2개의 근은 어디서 나오겠어? 여기서 나와. 여기서 알파랑 베타라는 2개의 근이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나는 이거 아직은 적었으면 좋겠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인데 그럼 얘가 0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2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야. 난 너희가 3차 방정식 안에 2차 방정식이 숨어 있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 뒤로는 할 수 있을걸?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니 곱셈 공식 써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렴. 혹시 시간 되시면 제 해설 강의 영상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시고 아마 좀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유형선은 필수고요. 유형선은 기본이고 기출은 필수고 여기에 심화서를 얹어야 된다 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유형서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플 시너지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마플 시너지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기출문제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솔직하게 이번 내신 대비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유형서 어느 정도 하다가 시험 보러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막 수학을 70점, 80점 되게 고득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거야. 이번 시험 너무 못 봤어 라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원래 요 정도 공부하면 그 정도 점수 나오는 게 원래 맞아. 이제 요 2단계까지 하실 때부터 막 한 70점, 80점이 도달하기 시작하는 거지 벌써부터 막 이런 점수가 나오지가 않아. 풀었죠? 자, 22번으로 올게요. 22번이 정말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을 관통하는 한 문제다.
왜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죠? 내가 분명 열심히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왜 난 착하게 산 것 같은데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치나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와. 그 순간이야. 내가 분명히 인수분해 된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봤는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저게 진짜 인수분해가 되나요? 너무 복잡하게 생겼는데 걱정하지 마 친구. 원래 그럴 때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더 단단해지는 법이란다. 이거 개수가 K 같은 게 미지수 들어있어서 인수분해 하기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 왜? 여러분 조립제법 할 때 이렇게 조립제법 쓰고 나서 여기 들어갈 숫자 찾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죠. 이 식에다가 몇 대입해야 0 되는가를 찾아가지고 2 대입하면 0 되네? 그러니까 2로 조립제법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봐봐. 얘를 조립제법을 할 건데 몇을 대입하면 0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지. 오히려 K가 있잖아. 오히려 좋아. 왜? 일단 K를 없애는 데 집중하시면 돼요. 여기 K 보이시죠? 여기 마이너스 K 보이시죠? X에 몇 넣고 싶어요? 1 넣으면 사라질 것 같죠? 그럼 어지간하면 됩니다. 해서 1로 조립제법 해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조립제법 시작하세요. 자, 1로 조립제법 하렴. 배고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4-K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러면요 님들아 3차 방정식은 몇 개 가죠? 3개 가죠. 혹시 여기서 1 나오는 거 보여? 그럼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에서 2개가 더 나온단다. 이렇게 2개가 더 나온다고 치자. 문제를 보시면 이 3차 방정식이 뭘 가져야 된대요? 중근. 태희야, 중근이 뭐니? 같은 근이라는 거야. 몇 개가 같은 건데? 2개가 같은 걸 2중근, 3개가 같은 걸 3중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어찌됐든 같은 게 있다는 거야. 이 3개 중에 누군가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을 여러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을 수도 있죠.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요 2차 방정식이 여기서 나오는 2개가 같은 근을 가지라는 거야.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지면 뭐하죠 우리? 판별식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써볼게요. 판별식 써보면 요거 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빼기 4 하면 빼기 1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K는 0 또는 8 이렇게 2개 나옵니다. 근데 이 3개 중에 똑같은 게 있다 그랬으면 굳이 얘랑 얘랑 같아야 돼? 아닐 수도 있잖아. 얘가 누구랑 같아도 돼? 1이랑 같아도 되죠? 그럼 두 번째 경우 동그라미가 1과 같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2개의 근 중에서 하나가 누구였다는 거야? 동그라미가 사실은 1이었다. 얘가 1이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2차 방정식에 근 알려주면 뭐라 그랬어요? 대입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x에 1을 대입하시면
1 플러스 4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0이고요. 그럼 k는 9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중근 딱 두 글자 보면 중근 판별식 써야 돼 막 이런 거 아니야. 이제는 생각을 좀 하시고 중근이면 같은 게 있다는 뜻이구나.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쟤랑 쟤랑 같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약간 스마트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옛날처럼 막 간지를 발작 일으키듯 판별식이 쓰고 싶어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혹시 3번 경우가 있다면 세모가 1이랑 똑같을 수도 있겠지? 근데 혹시 그거는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세모가 1과 똑같잖아요? 그럼 아까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중에서 세모가 1인 거잖아. 그럼 한근이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대입하겠지? 어차피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그는 0, 8, 9 총 3개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판별식만 썼으면 9를 못 구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침착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6번 보자. 3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는 문제는 돼요. 혹시 추운 사람? 괜찮으세요? 시험 끝나고 뭐 했어? 뭐 하고? 볼링 좋네요. 건전하고. 시험 끝나고 뭐 했어? 뭐고? 간만에 시험 끝난 날이잖아. 특별한 날이잖아. 좀 재밌는 거 하고 노세요. 평소에 못했던 거. 뭐 어떤 애들 보니까 뭐 한강 가기도 하고 뭐 팝업스토어 가기도 하고 전 다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원장님 어제 딱 시험 끝났잖아. 어제 원장님 시험 끝난 애들 다 전화해가지고 부모님께 오늘 수업하니까 학원 오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불러서 수업하더라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애들 삐뚤어지는데 그죠? 시험 끝난 날은 놀게 해줘야지. 사실 그래서 전 오늘도 여러분 되게 와줘서 너무 고맙지만 안 오길 바라는 마음도 좀 있었어. 한 주말까지는 쉬면 좋지 않을까. 와줘서 고마워.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보자. 세근의 합 몇이니? 기억나? 예분의 예. 그 다음 두 번째가 예분의 예. 마지막 세 번째가 예분의 예죠? 그럼 예분의 예 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 거기에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이시면 돼요. 부호가 맞불 마였거든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5지.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란다. 이걸 가지고 저 밑에 있는 걸 찾는 건데 요 테크닉을 말하고 싶었어.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무너져요. 근데 저거 어떻게 구해요? 전개하면 너무 복잡한데요? 초급자용과 고급자용을 나눠서 알려줄게. 초급자용. 참고로 제가 보통 이렇게 풀이 2개 알려줄 때 초급자용, 고급자용 알려줄 때 보통 초급자용이 중요한 풀이입니다. 고급자용은 이제 썩은 물들이나 하는 거고 보통 초급자용이 중요한 겁니다. 요거 보이시죠? 3개의 합이 숫자 몇이다를 알고 있는 게 사실 되게 큰 힌트라 여기서 감마를 반대편으로 넘겨봐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감마라고 대신 적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넘겨서 최대한 간단하게 변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1 마이너스 알파고요. 그럼 얘는요 1
1 마이너스 베타죠. 상대적으로 얘가 전개하기 훨씬 쉬워요. 숫자가 들어있어서. 요거 전개 한번 해볼래?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숫자 저 왼쪽에 있는 거 딱딱딱 넣어서 구해주시면 되죠. 자, 특별히 내가 고수 버전까지 넣어서 해줄게. 내가 아까 이거 무슨 버전이라 그랬지? 1번? 초보? 아닌데?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쁜 표현 안 썼을 텐데? 초급자? 나 아까 뭐라 그랬지? 기억이 안 나네. 허접. 자, 2번. 두 번째 풀이 한번 보실게요.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풀이법이기도 하고 이게 조금 고급스럽습니다. 이 식이 저거잖아요. 얘가 세 근으로 누구를 가죠?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지?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고 치면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는 이걸 구하고 싶잖아. 여기다가 몇 대입하면 될 것 같아? 1 대입하면 되죠. 양변에 1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 1 대입하면 사라지고 1 대입하면 왼쪽은 7 되죠? 그게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7이라고 구하실 수 있어요. 깔끔하죠? 세 번째. 자, 여러분 저기 왼쪽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펭귄도 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펭귄도 열심히 듣는데 너 어디 아프니? 혹시 옛날에 제가 펭귄 얘기 한번 했던 거 기억나요? 막 설명하면서 요거 펭귄이라 불러. 나 안 했어? 했을 텐데 막 2팽, 3팽, 짜팽. 그래? 이거 구하는 거죠, 문제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이거 하나를 더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요걸 외워놓은 사람이라면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끝나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는 얘가 1이고 얘가 5니까 둘이 곱하면 5죠? 반대로 넘겨서 네모는 7이다. 내가 찾고 싶은 네모는 7이다. 이렇게 푸실 수도 있는데 이 식 못 외우셨으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만 하셔도 충분히 깔끔한 풀이가 됩니다. (33번) 보실래요? (33번) 33번은 오늘은 설명 안 해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에 숙제 해오시면 그때 질문하시면 그때 설명해 드릴 건데 그냥 제가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 33번 지금도 풀 수 있거든요. 왜냐면 중간고사 시험범위랑도 은근히 겹쳐서 이거 연습시켰어요. 제가 분명히. 한번 풀어보세요. 33번. 그렇지.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지금쯤은 답이 나와야 되거든? 이 P라는 식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3을 대입해도 5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2가 떨어지잖니? 그럼 이 P라는 식이 어떻게 생겼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5를 대입해도 0이 나오는 식을 만든 다음에 거기 뒤에다가 마이너스 2 붙이시면 되거든요. px가. 여기다가 1 대입해서 답 구하시는 거죠.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은 숙제를 하시면 되고 혹시 시험지 가져오신 분들은 저랑 잠깐 시험지로 얘기 한 번만 나눌게요. 누구부터 오실래요?